불길은 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검붉은 연기는 밤하늘을 온통 뒤덮었고 잿빛재는 마치 저주처럼 대지 위로 흩뿌려졌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낡은 고아원 건물은 이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텔레비전 화면 속 재난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웅궁거리는 먹먹한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그의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 속, 재 속에 묻혀버린 듯 희미해진 한 소녀의 그림자였다. 백색에 가까운 은발을 가진 마치 설화 속 백사 같은 아이. 지훈은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또 다시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진돗개 백구는 주인의 불안한 심리를 감지한 듯 얕게 낑낑거렸다. 백구의 맑고 깊은 눈은 지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이 특별한 개는 지훈에게 단순한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였다. 그것은 그의 어둡고 복잡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살아있는 끈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건네준 유일한 존재. 백구는 그때부터 그림자처럼 지훈의 곁을 지켰다. 가끔 백구의 눈빛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슬픔이 느껴지곤 했다. 백구야, 저 불꽃 속에 뭔가 있어. 지훈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고아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미스터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왜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희미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지, 그리고 왜 그의 꿈속에는 늘 불타는 건물과 은발의 소녀가 등장했는지. 그는 성공한 젊은 건축가였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와 미완의 퍼즐 조각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고아원이 있던 낡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곳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장소는 여전히 그의 무의식 속에 거대한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백구는 그의 옆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응시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백구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병사처럼 비장했다. 지훈은 이 개에게 늘 경외감을 느꼈다. 백구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지훈의 감정과 생각을 읽는 듯했다. 때로는 백구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다.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 낡고 고요했다. 고아원의 터는 여전히 검은 잿더미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 나부끼는 출입금지 테이프는 이곳에서 벌어진 참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이미 철수했고 이제는 정막만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백구와 함께 잔해더미를 천천히 걸었다. 잿가루가 발걸음마다 푹신하게 밟혔다. 고아원 건물은 철거 예정이라는 팻말이 서 있었지만 지훈은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그의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지훈은 돌아섰다. 거기에는 늙은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피로와 체념으로 가득했다. 벌써 며칠째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냥 낡은 건물이라 누전으로 불이 난 거라고 결론 내렸지.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훈은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은 주변을 훑었다. 불길이 시작된 지점은 건물 중앙이 아닌 오히려 외진 구석이었다. 누전이라면 보통 전기가 집중된 곳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이상해요. 화재 진압이 이렇게 빨리 끝나고 조사도 이렇게 성급하게 마무리될 리가 없어요. 지우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경비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누가 뭐래도 이젠 끝난 일이야. 곧 철거될 거고 이 비극적인 기억도 함께 사라지겠지. 지우는 경비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비극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백구는 갑자기 잿더미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으로 끈질기게 흙과 재를 긁어냈다. 지우는 백구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백구는 언제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잠시 후 백구는 낑낑거리며 낡은 나무 상자를 물고 왔다. 상자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와 재로 뒤덮인 낡은 노트와 몇 장의 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사진에서 지훈의 시선이 멈췄다. 사진 한가운데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은발의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분명히 이 소녀를 기억했다. 꿈속에서 반복되던 그 소녀였다. 소녀의 옆에는 희미하게 지훈의 어릴 적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 깊숙한 곳, 지하실로 통하는 어둡고 축축한 통로, 그리고 기이한 소리가 들리던 어떤 방.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백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보이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고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무단 침입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남자는 격렬하게 소리쳤다. 지훈은 상자를 재빨리 품에 숨겼다. 그는 이 상자가 이 화재의 진실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남자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밤이 되자 지훈은 마을의 유일한 여관에 자리를 잡았다. 백구는 방 한구석에 얌전히 앉아 주인이 노트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트는 고아원에서 일했던 한 여직원의 일기였다. 날짜는 10년 전의 것으로 화재가 나기 직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고아원의 아이들, 특히 은발의 소녀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소녀의 이름은 세라였다. 세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동물들과 소통하고 식물을 치유하며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한 능력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세락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다. 일기장에는 세라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려는 고아원 관계자들의 음모가 암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세라를 이용해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실험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실험, 대체 무슨 실험을 한 거지?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흐릿한 잉크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세라가 사라졌다. 그들은 세라를 하얀 뱀이라고 불렀다. 불꽃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진실은 불타는 지옥 속에서 영원히 잠들리라. 하얀 뱀. 지훈은 그 단어에 다시 한번 전율했다. 그리고 지옥불. 일기장의 내용이 지금 이 화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고아원 화재는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범죄였고 어떤 진실을 영원히 감추기 위한 시도였다. 그 진실의 중심에는 은발의 소녀 세라가 있었다. 그리고 세라는 백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백구의 털은 곤두섰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였다.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여관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훈이 고아원 화재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이 마을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노트를 가방 깊숙이 숨기고 백구를 불렀다. 백구야, 우리가 찾던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 백구는 지훈의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개의 반응이 아니었다. 백구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지훈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백구 자신이 그 하얀 뱀의 비밀을 알고 있고 지훈이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운명인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백구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듯한 신비로운 백구가 있었다. 그리고 20년 전의 화재 속에 묻힌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은발의 소녀 세라의 존재, 그리고 하얀 뱀이라 불리던 그 아이의 비밀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이른 아침 지훈은 여관을 나섰다. 백구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어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멈출 수 없었다. 20년 전의 화재, 은발의 소녀 세라, 그리고 하얀 뱀이라는 섬뜩한 이름. 이 모든 것은 그의 삶과 얽힌 거대한 미스터리였고 이제 그는 그 실타래를 풀어야만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고아원의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다. 어제와는 달리 잿더미 위에는 새로운 족적들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누군가 밤사이에 다녀간 흔적이었다. 지훈은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백구는 킁킁거리며 잿더미 속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제 상자를 발견했던 그곳, 즉 화재의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외진 구석을 집중적으로 팠다. 잠시 후 백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 짖었다. 그것은 작고 낡은 금속성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뱀 모양의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세라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지훈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세라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아려왔다. 목걸이를 들고 고아원 주변을 더 수색하던 중 지훈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고아원 건물 뒤편,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다. 낡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듯한 길이었다. 백구는 그 길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다. 지훈은 백구를 따라 숲으로 들어섰다. 숲은 울창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백구는 숲속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갑자기 백구가 멈춰서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 앞에는 덩굴로 뒤덮인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은 거의 숲에 파묻혀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녹슨 문이 열리자 어둡고 축축한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가, 지훈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일기장에서 언급되었던
고아원 지하의 비밀스러운 장소. 그의 꿈속에 반복되던 어둡고 축축한 통로가 바로 이곳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전등을 켜자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양쪽에는 낡은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모두 잠겨 있었다. 백구는 복도 끝에 있는 가장 큰 철문 앞에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렸다. 문에서는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지우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문에 있는 작은 환기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환기구는 낡아서 쉽게 부서졌다. 백구는 환기구 안으로 머리를 밀어넣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지훈을 돌아보며 격렬하게 짖었다. 마치 이 안에 답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환기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자.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들과 함께 알 수 없는 기계장치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기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뱀의 형상과 인간의 모습이 뒤섞인 형태였다. 그것은 고대 의식에 사용되는 그림처럼 보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 한구석에 널브러진 낡은 실험복과 사용된 주사기들이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희미하게 혈흔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이 자행되었음이 분명했다. 이건 아니야. 지우는 비틀거렸다. 고아원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은발의 소녀새라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 그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그도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불안감과 고통의 잔상,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작업을 하는 듯한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다. 그들은 방금 지훈이 발견한 문 앞을 지나쳐 복도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젠장, 왜 이렇게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강 이사님이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하얀 뱀인가 뭔가 하는 애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 대체 그걸 어떻게 처리한 거야, 강 이사? 하얀 뱀. 지우는 숨을 죽였다. 강 이사는 분명히 고아원의 전신이었던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강태준을 의미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거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것인가? 두 남자가 지하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백구는 조용히 지훈의 옆에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었다. 백구는 그에게 이곳을 벗어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지훈은 백구의 뜻을 따랐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위험했다. 그는 급히 지하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숲을 빠져나오자 지훈은 한 시골길에서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다. 검은색 승합차였다. 바로 어제 고아원 현장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공사 책임자의 차였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백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백구야, 여자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백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 개를 아시나요? 지훈이 물었다. 여자는 그제야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이게 당신 개였어요. 저는 이 개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이상하게도 그 여자에게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이 근처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며칠 전부터 이 개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개랑 너무 닮아서 저는 김지훈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노트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 고아원 화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와 연결된 것 같아서요. 서연은 노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은발의 소녀 세라의 사진과 하얀 뱀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다. 세라, 그리고 하얀 뱀.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제 여동생도 이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이름은 서희였는데 어릴 때 사라졌어요. 그 아이도 100발에 가까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희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뱀처럼 희고 차갑다고.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서연의 여동생이 세라와 같은 특이한 외모를 가졌고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백구가 서연에게 반응하는 방식,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제 꿈속에 나오던 은발의 소녀가 혹시 서희였을까요? 제가 찾고 있던 개는 백구라는 이름의 유기견이었어요. 제가 데려와서 보살펴주고 있었는데 며칠 전 사라졌어요. 근데 이 개랑 너무 똑같아서. 서연은 백구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백구는 서연의 손길에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지우는 서연의 말을 듣고 백구가 단순히 유기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백구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고 아버지는 늘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어쩌면 백구는 서연의 여동생, 서희와도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사실 제 여동생이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뱀 모양의 그림이었는데 고아원 지하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사라지기 직전 고아원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 직원은 강태준 이사장이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강태준, 그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고아원의 아이들을 이용해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다. 저는 지하에서 그 증거들을 봤어요. 서연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내 동생도 그렇게 된 건가요? 지훈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공통된 목표와 과거의 상처를 발견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싸울 동지를 만난 것이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 둘의 협력을 응원하는 듯했다. 백구의 신비로운 능력과 직관은 앞으로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다. 이 특별한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줄 안내자였다. 지훈과 서연은 백구와 함께 강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고 20년 전에 비극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음모와 치명적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백구와 함께 강태준의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먼저 강태준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최첨단 의학과 자선 사업을 표방하는 깨끗한 이미지였지만 지훈은 직감적으로 그 이면에 뭔가 썩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소문과 강태준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지우는 건축가로서의 인맥을 활용해 재단의 건물 설계도와 과거 프로젝트 기록들을 입수하려 시도했다. 며칠 동안의 조사 끝에 그들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강태준 재단의 자금 흐름은 지나치게 복잡했고, 특히 비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해외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재단은 최근 몇 년간 외딴 지역에 여러 개의 연구시설을 비밀리에 건립하고 있었다. 이 시설들은 보안이 매우 삼엄했으며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이 자금 흐름, 뭔가 수상해요. 지훈이 말했다. 자선재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 연구시설들, 고아원 지하 실험실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여동생 서희도 그랬고, 고아원의 세라도 그렇고, 그들은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강태준은 그 능력을 이용하려 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창밖을 응시하던 백구의 털이 곤두섰다.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재단 건물 건너편 거리,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지우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꾸었다. 불타는 고아원, 연기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은발의 소녀.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소녀는 불꽃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소녀의 등 뒤로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뱀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꿈속에서 지훈의 아버지가 나타나 소녀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백사를 구하라. 저 아이는 내 운명이다. 잠에서 깨어나자 지훈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백사를 구하라. 꿈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백구는 그의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백구에게서 뱀의 그림자를 보았다. 혹은 백구가 백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지훈과 서연은 강태준 재단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재단과 연계된 작은 제약회사를 발견했다. 이 회사는 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를 연구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강태준의 비밀 연구를 위한 위장이었다. 지훈은 제약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건축가로서 정보보안 시스템을 다룬 경험이 있었다. 파일을 해독하는 동안 백구는 지훈의 노트북 화면을 빤히 응시했다. 백구는 특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나타날 때마다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샘 작업 끝에 지훈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파일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파일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 능력 강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세라처럼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이용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으려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고 그들의 뇌를 조작하여 특정 능력을 발현시키려 했다. 그들의 능력은 뱀의 유전자라고 불렸다. 이 실험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많은 아이들이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하얀 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은발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가 가진 특별하고도 위험한 힘을 의미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서연은 파일을 읽으며 경악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여동생 서희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예요. 이 악마 같은 놈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강태준이 이 실험을 통해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영생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자신의 몸을 재구성하려 했다. 고아원 화재는 그가 실험의 흔적을 지우고 살아남은 아이들을 없애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속 해독된 파일 안에 있는 한 장의 사진에 백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실험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작은 새끼 강아지였다. 등에 희미하게 뱀 문신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이 개는 지우는 사진 속 강아지와 백구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알아챘다. 혹시 백구도 그 실험의 대상이었던 걸까? 서연은 사진을 확대했다. 이 강아지의 눈빛이 백구랑 똑같아요. 그 순간 백구가 지훈의 팔을 물고 강하게 당겼다. 백구의 눈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지훈의 머릿속에 또 다른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고아원 지하에서 어떤 강아지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희미한 기억, 그리고 그 강아지가 자신을 구해준 기억. 백구, 네가 그때 그 강아지였어. 지훈은 백구의 얼굴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구는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 같았다. 백구는 강태준의 잔혹한 실험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명체 중 하나였고 세라와 같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고통받았던 존재였다. 백구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그 모든 비극의 생존자이자 증인이었다. 그리고 하얀 뱀이라 불리던 세라와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세라의 영혼, 혹은 세라의 의지가 백구에게 스며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지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럼 백구는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였어. 서연은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백구는 서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두 사람은 백구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강태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더욱 커졌다. 강태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잔혹한 실험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섰다. 그것은 복수이자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한 심판이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싸움의 핵심이었다. 백구는 그들보다 먼저 강태준의 음모를 알았고 지훈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었다. 백구는 강태준의 실험에서 얻은 능력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백구 자신이 백사의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동지를 남겨주었다. 백구라는 이름에 지옥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상처 입은 백사. 그들은 강태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어야 했다. 강태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지훈과 서연은 은신처를 자주 옮겨 다니며 조사를 계속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강태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백구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때로는 예언자 같은 존재였다. 백구는 강태준의 신복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 그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백구의 직감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해독된 파일에서 강태준이 아이들에게 주입했던 약물의 성분을 파악한 지훈과 서연은 이 약물이 특정 유전자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약물이 신체 능력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와 신경계를 파괴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강태준은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약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복용자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격을 주입하는 효과까지 있었다는 점이었다. 지훈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었던 것도 어쩌면 그 약물의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섬뜩한 가설이 떠올랐다. 그럼 강태준은 저와 서희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기억을 지우고 이용하려 했던 거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리고 제가 고아원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혹시 기억을 되찾을까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강태준은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니까요. 그들은 강태준의 다음 목표가 남아있는 백사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나 과거 실험의 생존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생존자 중 한 명이 바로 지훈 자신이었다. 강태준의 감시망은 점점 더 좁혀 들어왔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지훈과 서연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신처에서 습격을 받았다. 강태준의 신복들이었다. 그들은 무자비했고 오직 지훈과 서연을 붙잡는 것에만 집중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건축을 전공했지만 어릴 적부터 남다른 민첩성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하지만 적들은 수가 많았고 훈련된 싸움꾼들이었다. 서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인의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백구가 맹렬히 달려들어 적들을 공격했다. 백구의 움직임은 비범했다. 번개처럼 빠르게 적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제압했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늑대와 뱀의 민첩성을 동시에 가진 듯한 움직임이었다. 백구의 공격에 적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백구가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결국 백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백구야, 피해 지훈이 소리쳤다. 총성이 울렸다. 백구는 지훈과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들 앞으로 몸을 던졌다. 총알은 백구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백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구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고 피는 순식간에 차가운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백구 안 돼. 지훈은 백구에게 달려가 쓰러진 백구를 품에 안았다. 백구의 따뜻한 피가 그의 손에 묻어났다. 백구는 눈을 힘겹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리고 지훈의 머릿속에 백구의 희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날 버리지 마. 그 지옥 속에 두고 가지 마.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억압되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회상 어둡고 축축한 지하 실험실. 어린 지훈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옆 철창에는 은발의 소녀 세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철창에는 작은 백구 한 마리가 낑낑거리고 있었다. 몸에 뱀 문신 같은 것이 새겨진 백구.
어린 지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고통스러운 실험, 주입되는 약물,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 강태준이 흰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눈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하얀 뱀의 유전자는 완벽해. 이 힘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불태워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고아원에 불이 질러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다. 어린 지우는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불길은 너무나 거셌다. 그때 어린 백구가 철창을 부수고 지훈에게 달려왔다. 백구는 지훈의 손을 물고 필사적으로 그를 이끌었다. 어서 도망쳐, 내가 막을게.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자신의 몸에서 빛을 내뿜으며 불길을 막아섰다. 소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거대한 백사가 불꽃 속에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세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과 백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지훈과 백구는 필사적으로 불타는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세라는 그곳에 남았다.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세라의 마지막 모습은 지훈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그 모든 고통과 함께 지훈의 아버지가 고아원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백구를 품에 안았다. 네가 녀석을 지켜줘야 한다. 녀석은 하얀 뱀의 마지막 희망이다. 아버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였다. 기억해야 한다.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재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지훈의 의식을 덮쳤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강태준이 왜 그를 노리는지 깨달았다. 그는 강태준의 실험에서 살아남은 백사 유전자를 가진 아이였다. 그리고 세라, 서연의 여동생 서희는 같은 아이였다. 그들은 자매였던 것이다. 세라는 서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고 결국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서희, 세라, 내 기억이. 지훈은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백구는 힘겹게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백구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백구야. 절대로. 지훈은 백구를 꽉 끌어안았다. 백구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그의 잊혀진 과거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리고 세라의 희생과 연결된 존재였다. 강태준의 신복들은 지훈과 서연이 기억을 되찾았음을 감지한 듯했다. 그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지훈은 쓰러진 백구를 안고 필사적으로 서연과 함께 도망쳤다. 총알이 빗발쳤고 그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고아원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고 세라의 희생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강태준에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구의 고통과 세라의 희생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결심을 불어넣었다. 백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지훈의 옷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재되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듯했다. 백구는 힘겹게 숨을 헐떡이며 지훈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서연은 백구의 상처를 보며 절규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지혈할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태준의 신복들은 지훈이 기억을 되찾았음을 눈치채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그들은 지훈을 산채로 잡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듯했다. 지훈은 백구를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고 적들의 공격을 한 발짝 차이로 피하며 빈틈을 찾아 방역했다. 그에게는
어릴 적 강태준의 실험으로 주입된 백사 유전자에 잠재된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신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의 시야는 넓어졌고 몸은 번개처럼 반응했으며 힘은 성인 남성 몇 명을 상대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적들은 계속해서 몰려왔다. 지우는 점차 지쳐갔다. 그때 백구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백구의 눈빛은 점차 영롱한 빛으로 물들어갔고 그 안에 뱀의 형상이 번뜩이는 듯했다. 백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잦아들더니 갑자기 강한 에너지가 주변을 휘감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백구를 중심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쓰러져 있던 백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백구의 옆구리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백구는 늑대처럼 길고 날카로운 울부짖음을 내뱉었다. 그 울부짖음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파동을 가진 듯했다. 강태준의 신복들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은 제멋대로 비틀거렸다. 마치 백구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정신을 직접 공격하는 듯했다. 백구의 몸은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냈고 그 빛은 점차 희미한 백사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사 유전자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인 존재이자 세라의 영혼 또는 그 의지가 깃든 화신이었다. 백구는 자신을 희생하여 지훈에게 기억을 돌려주었고 이제 자신의 본질적인 힘을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구, 네가 하얀 뱀이었어.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백구의 눈을 통해 지훈은 세라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 불타는 고아원에서 세라는 자신과 백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고 그 에너지는 백구에게 스며들어 백구의 생명을 구하고 능력을 부여했던 것이다. 백구는 세라의 의지를 품고 지훈의 곁을 지켜왔던 것이다. 백구의 눈빛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오빠, 도망치지 마. 그들을 막아줘. 백구의 강력한 정신 공격에 강태준의 신복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구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다. 서연은 백구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백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거예요. 강태준의 비밀 연구소로 가는 길을. 백구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맹렬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백구는 그들을 강태준의 봉어지로 이끌었다. 백구는 마치 길을 아는 듯 망설임 없이 복잡한 시골길을 달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지훈과 서연은 백구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백구의 발자국은 피로 얼룩졌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백구가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지하 시설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창고 건물 같았지만 백구는 그 안에서 거대한 악의 기운을 감지한 듯 으르렁거렸다. 강태준의 제약회사와 연계된 비밀 연구소였다. 이곳이 바로 강태준이 남아있는 백사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가두고 자신의 영생을 위한 마지막 실험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이곳이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백구는 연구소 입구에 있는 감지기를 맹렬히 공격했다. 백구의 발톱과 이빨은 단단한 금속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감지기는 순식간에 고장났다.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자 연구소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신복들이 총을 들고 뛰쳐나왔다. 멈춰라. 거기서 지훈은 백구와 서연을 등 뒤에 세우고 적들을 노려보았다. 강태준을 만나러 왔다. 백구는 지훈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백구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깜빡였다. 그것은 백구의 생체 에너지가 극심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신호였지만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의 안에 잠재된 힘을 깨워라. 진실을 밝히고 백사를 지켜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훈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백구는 물론 아버지의 영혼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지훈은 강태준의 신복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강력해졌다. 그는 마치 백사의 화신처럼 적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은 강철 같았고 발차기는 바위를 부수는 듯했다. 백구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며 적들을 교란시켰다. 백구의 신비로운 힘은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격렬한 전투 끝에 강태준의 신복들은 거의 제압되었다. 하지만 백구는 더욱 지쳐 보였다. 백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백구의 다리는 휘청거렸다. 백구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지훈을 위해 쏟아부었던 것이다. 백구야. 지훈은 백구를 부축했다. 백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백구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가자. 백구야. 이제 우리가 강태준에게 갈 차례야. 지훈은 백구를 품에 안고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그들 뒤를 따랐다. 그녀의 손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은신처. 그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악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지옥불을 뚫고 상처 입은 백사를 안고 진실과 복수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태준의 비밀 연구소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백구는 지훈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백구는 고개를 들어 복도의 특정 방향을 가리켰고 지훈은 백구의 지시를 따랐다. 백구의 신비로운 힘은 약해졌지만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다. 복도 양옆으로는 굳게 잠긴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곳에 아직 강태준의 희생자들이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훈의 심장이 아려왔다. 서연은 메스를 꽉 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분노로 인해 창백했다. 여기서 내 동생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똑똑히 밝혀낼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도달했다. 거대한 이중 철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문 위에는 뱀과 피를 상징하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백구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문을 향해 몸을 떨었다. 지훈은 문을 힘껏 밀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백구가 지훈의 손을 물고 문에 새겨진 뱀 문양에 지훈의 손을 대게 했다. 지훈의 손이 문양에 닿자 문양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이내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마치 백구의 힘이 문을 열어준 듯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넓은 공간에 들어섰다. 공간 중앙에는 거대한 실험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고 그의 옆에는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남성 2명이 부축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오래된 병으로 인해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였지만 아이들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는 실험을 통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여기까지 오다니. 강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고작 어린아이나 짐승의 능력에 의존하는 주제에. 강태준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하얀 뱀의 마지막 흔적.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할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영생의 꿈을. 그의 말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수많은 아이들과 동물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니. 욕망 하하하. 강태준이 미친 듯이 웃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니다. 진화다. 나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다. 강태준의 2 신복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지우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들을 상대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정의감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백사 유전자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고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가 휘두르는 주먹은 마치 강철 덩어리 같았다. 백구는 그들을 돕기 위해 힘겹게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백구는 눈물 어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힘내라고 응원하는 듯했다. 그 사이 서연은 강태준의 주변에 있는 모니터들을 살폈다. 모니터에는 아이들의 생체 신호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아직 희미하지만 살아있는 아이들의 신호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의식을 통해 강태준은 남아있는 아이들의 생체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완전한 영생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서연은 재빨리 모니터 옆에 있는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물병원에서 다양한 의료기기를 다루었던 경험이 있었다. 강태준은 지훈이 자신의 신복들을 모두 제압하자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내 놈이 이토록 강해질 줄이야. 강태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약물을 주입했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솟아나오더니 그의 얼굴이 기괴하게 변형되기 시작했다. 피부는 갈라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그의 몸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괴물로 변해가는 듯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희 같은 미물들이 나를 막을 수는 없어. 강태준이 소리쳤다. 강태준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강력했지만 불완전했다. 그 역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강태준의 공격을 피하며 약점을 찾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뇌리에는 불타는 고아원과 희생된 세라, 그리고 고통받던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백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때 서연이 소리쳤다. 지훈 씨, 저 장치를 파괴해야 해요. 강태준은 저 장치로 아이들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 지훈은 서연의 말을 듣고 강태준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강태준은 지훈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다. 지훈은 강태준을 제압하고 그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실험 장치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육중한 장치는 산산조각 났다. 장치가 파괴되자 강태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이 급격히 약해졌다. 그의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안 돼.
내 영생. 강태준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지우는 강태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당신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어. 당신은 그저 살인자일 뿐이야. 강태준은 지훈의 손에서 풀려나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은 공허하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몸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파멸했다. 바로 그때 연구소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이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강태준의 불법 실험과 아이들의 학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은 쓰러져 있는 강태준과 그의 신복들을 체포했다. 연구소에 갇혀있던 아이들도 구출되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백구는 힘겹게 지훈의 품에서 내려와 아이들이 갇혀있던 철창으로 다가갔다. 백구는 철창 틈 사이로 코를 들이밀며 아이들을 위로하는 듯 했다. 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세라의 희생과 백구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백구는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지훈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백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희미한 빛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강태준의 추악한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거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비밀리에 아동학대 및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강태준은 물론 그에게 협력했던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훈과 서연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백구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병원에 입원한 백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백구의 옆구리 상처는 깊었지만 서연의 극진한 보살핌과 백구 자신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다. 백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비로운 빛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백구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온화해졌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은 영혼의 눈빛 같았다. 백구야,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지훈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지훈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백구의 꼬리는 기분 좋게 흔들렸지만 그 움직임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초인적인 민첩성 대신 평범한 개로서의 느긋함으로 가득했다. 백구는 더 이상 하얀 뱀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본질로 돌아온 평범한 그러나 지훈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진돗개였다. 세라의 영혼은 자유를 찾았고 이제 백구는 그저 지훈의 가장 충실한 친구로 남았다. 구출된 아이들은 정부와 여러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연은 자신의 동물병원을 확장하여 상처받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실험으로 고통받았던 아이들의 심리치료에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동생 서희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줄 수는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으로 서희에게 진정한 추모를 바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지훈은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새로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을 설계하는 데 전념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타인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다. 그는 가끔씩 강태준의 지하 연구소에서 보았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를 옥죄는 악몽이 아니라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어느 날 지훈과 서연은 백구를 데리고 고아원터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검은 잿더미 대신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추모비에는 뱀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진실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추모비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세라의 얼굴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는 지훈과 백구를 이끌어 어둠을 밝히고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백구는 지훈의 다리에 기대어 앉았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세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 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 섰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동반자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유일한 존재를 발견했다. 그들은 강태준과의 싸움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연인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유대였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백구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백구는 공원 한 구석에 있는 벤치로 달려가 누웠다. 그곳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었다. 백구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지옥불을 뚫고 상처 입은 백사를 물고 왔던 진돗개는 이제 평온을 찾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강태준의 악행으로 인한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이지만 지훈과 서연 그리고 백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는 세상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